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에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한 상태인데 차량을 언제 받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아반떼를 선택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왜 준준형을 선택을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가까운 거리의 출퇴근과 한두 시간 정도 거리의 출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준준형만한 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을 해보자면 차량을 계약을 하고 인도받는 시점까지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1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인도받을 시점에는 차량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하죠. 차량 가격이 4천에서 5천만 원 하는 차량이 200에서 300만 원 올리더라도 그만큼 상품성이 함께 좋아지면 괜찮겠지만 아반떼 같은, 그러니까 보통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대표 준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이 크게 좋아질 필요도 없는 데다가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 가격을 올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턱대고 100만원씩 가격을 올리기엔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차량 등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 세대인 아반떼 AD에서는 슈퍼 노멀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자동차로서의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진 차량이라고 제조사에서도 언급을 해왔던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차량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동차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주행 성능, 안전성, 그리고 승차 공간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최소한의 차량 사이즈가 준준형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그렇게 언급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반떼보다 낮은 등급이라면 예전에는 엑센트도 있었고 경차인 모닝도 있지만 결국 차량의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작은 사이즈가 준준형, 그러니까 아반떼 사이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은 기아의 동급인 K3도 있는데 왜 굳이 아반떼를 선택을 했냐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플랫폼 차이입니다. 물론 아반떼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겠죠.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연비도 좋지만 하이브리드 특유의 주행 감성이 좋았습니다. 초반 가속 시 모터가 먼저 개입된다던가 추월할 때 모터가 개입을 하면서 가속력이 좋은 것도 장점이고요. 저속에서 EV 모드로 운전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기 때문에 차량에서 내리고 나서 불쾌할 일도 없죠. 그렇게 아반떼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사항으로 갖고 있다는 것도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겠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3세대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K3는 3세대 플랫폼이 아니에요. 아반떼는 게다가 3세대 플랫폼이라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세대 플랫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 제네시스가 eGMP라는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차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면에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는 그런 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것도 아닐 뿐더러 지금의 내연기관에 있어서는 다음 세대, 즉 4세대 플랫폼이 없고 3세대가 마지막일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2세대 플랫폼 기반인 K3를 구매할 필요는 없겠죠. 저는 전기차를 사야 한다면 당연히 그것에 최적화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야 한다는 입장이고, 내연기관차 또한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내연기관에 가장 최적화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을 무조건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K3가 아반떼보다 더 빠른 시간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 시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저는 차라리 대기 시간이 길더라도 아반떼를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을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3세대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3세대 플랫폼은 스몰 오버랩 충돌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주행 성능 면에서도 이전 대비해서 패키지가 낮은 무게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해서 주행 성능을 끌어올렸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덕분에 외관도 역동적인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동급 차량 대비 더 넓은 공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연비는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강성도 높였는데 더 가벼워졌다고 하니 이건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왜 준준형을 선택한 건지, 왜 K3가 아닌 아반떼를 선택을 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어떤 트림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